여러분, 주택법, 파트 1 주택법의 마지막 리모델링을 여러분들과 수업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파트라서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주택법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주택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첫 번째 리모델링의 허가 및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허가는 어떻게 받나 하는 그런 내용과 권리 변동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는데요. 리모델링은 그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냐면은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재건축 허가가 마땅치 않을 경우 이제 리모델링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정상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 관련된 면적, 세대수, 입주자 동의 비율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어떤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리모델링의 허가. 그리고 이런 리모델링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서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이나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에요. 3번. 이 지금 말한 2번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제7조 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왔고요. 4번은 이렇게 시공사를 선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만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고요. 5번 위 1번은 뭡니까?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한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 허가를 받는 건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절차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5번에는 1 또는 2는 그 1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9조를 준용한다 하는 내용이죠. 법 제19조. 이제 5번을 봤으니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제가 말했던 것처럼 1번에 따라 1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역량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라 설치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거는 19회, 22회 주관식으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6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7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위 1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1번 또는 2번에 따른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입주자 대표조합, 대표회의 이런 곳이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1번과 2번 7번이죠. 1번 또는 2번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법 49조를 준용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 이게 중요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7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1, 2 및 5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1, 2번은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고요. 그 5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면은 위 1 또는 2 1 또는 2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자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고자 할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및 5번 5번은 1, 2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에 따른다. 이렇게 했거든. 준용한다 이랬거든. 그래서 위 1, 2 및 5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때? 그 7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여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그래서 9번까지 여러분들과 봤고요. 그러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의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동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용 행위예요. 허용 행위. 근데 첫 번째 동의 비율을 볼게요. 동의 비율.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의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가 있는데 주택단지가 적혀있는 그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에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의 건축물로 입주자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 비율 산정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 동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에 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20회의 기출 문제가 됐어요. 동의 비율에 가는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동의 비율, 이게 20회 기출 문제.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 명세 등이 있어야 되고요. 다음,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거는 21회 주관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소유자 비용 분담 명세, 이런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 허용 행위를 보도록 할게요. 2번, 공동주택에서는 리모델링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고요. 2번은 분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고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그렇지 아니합니다. 3번 위 2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는 제13조에 따른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4번은 내력벽의 철거에 의해서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아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4번,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난 복리시설로서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 10분의 1, 10분의 1입니다. 여기 10분의 1 이내에 하고, 증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남목에 따릅니다. 근데 주택과 주택의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는 주택의 증축 연적 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죠. 증축 면적이에요. 면적 비율 안에서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1세대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여기요. 이거 X,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 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억,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니은 조합원의 비용 분담, 디귿 사업비, 리을 조합원의 자에 대한 분양 계획, 미음 그 밖의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예요. 권리. 오타가 자꾸 이렇게 났네요.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런 게 되겠고요. 2번 위 1, 일이 이거 1세대가 아니고 위 1의 기역 및 니은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 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 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법인 등이 리모델링 전후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해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의 수립을 여러분들과 봤고요. 다음은 안전진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보도록 하면은 이게 이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 위험하다고 느낄 때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낡고 오래됐다, 낙후됐다 이럴 때.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이거는 이제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증축형 리모델링. 이런 거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군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증축 가능 여부죠.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일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가 있고, 그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간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위 일에 따른 안전진단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을 때는 도시 및 주거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4번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1번의 가로 1에 동그라미 1에 따라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간은 이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5번 위 2 및 4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6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번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서 이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 함께 안전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3번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구조 기준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 기준. 여기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구조 설계 도서. 구조 설계 도서는 그 설계 도면과 함께 구조에 관한 어떤 책자로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보면은 리모델링 기본 계획과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을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가밀이라는 게 뭡니까? 도심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도심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 가밀, 인구 가밀이죠. 도시로 모이는 현상. 그래서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처음에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이 있고요. 도시 기본 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가 있고요. 여기 리을, 미음, 비읍까지 해서 6가지인데 리을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역량 검토, 미음, 일시 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비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을 알아봤고요. 2번은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가밀이나 일시 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됩니다.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위 1의 2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을 하고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견. 이 경우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뭐가 없다?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다.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번 2번에 따라서 협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4번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습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단체의 공보에 요것도 고시하여야 한다.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몇 년마다?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3번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누구의 명으로요? 누구의 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그 법 제80조가 있어요. 수립 등으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는데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도시 과밀이나 이주 수요의 일시 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에 따른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이나 이주 수요의 일시 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했던 위에 이런 사항들이, 지금 얘기했던 사항들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리모델링을 위한 것들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이런 수요가 감소하거나 10%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역량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 군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인데, 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공람 장소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서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요.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에 어떤 현재한 주택 부족,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또 요청할 수 있고요. 그 요청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의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도시의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받은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기 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보도록 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업무는 수행할 수가 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권리 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고요. 3번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이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해서 전유 부분과 그 집합 건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가 않고요.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 변동 계획에 따릅니다. 공동주택의 어떤 리모델링에 의해서 일부 공용 부분, 그다음 면적을 전유 부분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법인격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를 준용을 해서 정비사업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 구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권리 변동 계획에 따라 구분 소유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봅니다. 이 법은 2020년에 이제 신설이 됐고요. 조합의 법인격
등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는데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등기하는 때 성립이 되고요.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은 법인이고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이 되고 조합 명칭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 부정행위 금지 라는 게 있는데 부정행위 금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 부정행위 금지가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요 밑에 얘기했던 5가지가 있죠. 부정행위 금지는 입주자,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그 구성원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법의 마지막 리모델링을 이제 공부했고요. 이번 주까지 이제 주택법의 주택의 공급 그 마지막 부분 리모델링까지 수업 진도를 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건축법으로 뛰어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건축법에서 시험 출제가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시험 출제가 많이 된 부분에 수업을 치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건축법을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수 있으면 건축법에 대해서 예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